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진짜 영화 같은 일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5성급 호텔에서 15년 동안 청소 일을 하던 47세 여성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7시마다 로비에서 만나던 평범한 할아버지와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가 잠깐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도 미리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야기는 진짜 마지막 1초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바로 대한민국 재벌 순위 5위 안에 드는 대기업 그룹의 회장님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청소부 아주머니가 해고당한 바로 다음날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소름 돋을 준비 되셨나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그랜드 팰리스 호텔. 지상 42층, 객실 500개를 자랑하는 이 초고급 호텔의 새벽 5시는 고요함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영희 씨, 나이 47세. 두 아이의 엄마이자 15년째 이 호텔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베테랑 직원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 일자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생명줄이었어요. 오늘도 화이팅하자, 영희야. 화장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게 영희 씨의 하루 시작 루틴이었습니다. 거칠어진 손과 허리 통증은 15년간의 노동이 남긴 흔적이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영희 씨는 42층 건물을 오르내리며 객실 청소, 복도 정리, 화장실 관리까지 온갖 꾸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있었으니 바로 아침 7시 로비에서 만나는 한 할아버지와의 짧은 대화 시간이었습니다. 3개월 전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영희 씨가 평소처럼 1층 로비를 청소하고 있는데 창가 소파에 앉아있던 한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가씨, 잠깐만요. 영희 씨는 깜짝 놀랐어요. 호텔 손님들은 대부분 청소부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했거든요. 예? 혹시 제가 방해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영희 씨의 걸레질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허리를 많이 굽히시면 나중에 디스크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무릎을 조금 굽히고 허리는 펴시면 훨씬 편할 거예요. 영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호텔 손님이 청소부의 작업 자세까지 신경 써주다니. 괜찮습니다. 워낙 오래 해서 익숙해요. 아니야,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젊었을 때 공사 현장에서 일해봐서 아는데 잘못된 자세로 일하면 나중에 정말 고생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영희 씨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영희 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곤 했죠. 잠깐, 여기서 첫 번째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던 할아버지의 손이 너무나 깨끗하고 부드러웠거든요. 마치 평생 거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손처럼 말이에요.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영희 씨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영희 씨 또한 할아버지를 진짜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응, 너 보려고 일찍 나왔지. 어제 말한 둘째 아들 감기는 좀 나았어? 네, 많이 좋아졌어요.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생강차 덕분이에요. 다행이다. 애들은 엄마가 곁에 있어줘야 금방 나아. 할아버지는 영희 씨의 일상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큰아들의 성적 걱정, 둘째의 건강 상태, 심지어 영희 씨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까지 모두 말이죠.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이상한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고민이에요. 그럼 좋은 과외 선생님 하나 구해주지 그래? 1대1로 가르치는 게 훨씬 효과적이야. 저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과외를?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아이야, 돈이 뭐가 중요해? 아이 교육이 우선이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투자해야 해. 할아버지는 마치 돈에 대한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말했어요. 그리고 가끔씩 하는 말들도 뭔가 달랐죠. 영희야, 사람은 누구든 꿈을 가져야 해.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꿈까지 포기하면 안 돼. 전 그냥 아이들만 잘 키우면 돼요. 그게 아니야. 너도 내 인생이 있는 거야.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텐데.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뭔가 깊은 것이 있었어요. 마치 많은 것을 경험해본 사람, 큰 결정들을 내려본 사람의 눈빛 같았죠. 그런데 이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영희 씨는 평소처럼 출근해서 할아버지와 인사를 나눈 뒤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전 10시쯤 갑자기 관리부장실로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김영희 씨 잠깐 들어와요. 김 부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 온화하던 그가 오늘은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앉아봐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영희 씨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손님 컴플레인이라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김 부장이 한숨을 크게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위에서 호텔 경영진 교체와 함께 대대적인 구조조정 명령이 떨어졌어요. 직원 30% 감축이래요. 영희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저도. 영희 씨 정말 미안해요. 15년 동안 성실히 일해온 거 다 알고 있는데. 하지만 위에서 내린 명단에 영희 씨 이름이. 그 순간 영희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5년. 15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히 일했는데 갑자기 해고라니. 언제까지인가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정말 죄송해요. 영희 씨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하지? 월세는? 생활비는? 그날 오후 영희 씨는 평소보다 힘없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걸레도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죠.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아가씨, 오늘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지? 무슨 일 있어? 영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모든 상황을 할아버지에게 털어놓았어요. 할아버지, 저 이번 주에 해고돼요. 뭐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평소의 부드러운 톤이 아니라 뭔가 위압적인 느낌이 들었죠. 15년 동안 성실히 일한 사람을 갑자기 자른다고? 이유가 뭐야? 구조조정이래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할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눈에는 이상한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뭔가 큰 결심을 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영희야, 혹시 새로운 경영진이 누군지 알아? 잘 모르겠어요. 위에서 갑자기 바뀌었다고만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군. 할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어디서든 일할 곳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영희 씨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할아버지의 반응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단순히 동정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은데. 금요일 영희 씨의 마지막 근무일이었어요. 15년 동안 매일 밟았던 호텔 바닥, 매일 닦았던 창문들을 보니까 괜히 눈물이 났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그때 할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영희야. 할아버지가 영희 씨의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어요. 평소엔 항상 아가씨라고 불렀는데. 네,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할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지금까지 정말 고마웠어. 할아버지 덕분에 매일 아침이 즐거웠어요. 나도 정말 고마웠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영희야, 혹시 내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았어? 그냥 좋은 할아버지시구나 생각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나는 평생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만 보고 다가오는 줄 알고 살았어. 내 돈, 내 지위, 내 권력. 그런 것들 말야. 영희 씨는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너는 달랐어.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줬거든.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것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더니 영희 씨에게 건네주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일 아침 9시에 이 번호로 전화해. 꼭. 하지만 약속해. 반드시 전화하겠다고. 영희 씨는 명함을 받았지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방에 넣어두었죠. 할아버지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건강하시고. 저도 어디선가 열심히 살아갈게요. 영희야.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넌 꼭 행복해야 해. 약속이야. 그렇게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어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영희 씨는 집에서 막막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아직 잠들어 있고 혼자 남은 거실에서 앞으로 뭘 해야 할지 한숨만 나왔죠. 월세는 어떻게 내지? 아이들 학원비는? 그때 가방에서 어제 할아버지가 준 명함이 보였어요. 호기심에 한번 자세히 보려고 꺼내든 순간, 이게 뭐지? 영희 씨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대한그룹 회장 박정우. 명함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틀림없었어요. 대한그룹 회장 박정우. 설마 그 할아버지가? 영희 씨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대한그룹이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그룹이잖아요. 매출 100조가 넘는 거대 기업의 회장님이라고. 그 평범해 보이던 할아버지가 매일 로비 구석 소파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혼자 앉아 계시던 그 할아버지가 이게 말이 되나? 영희 씨는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박정호 회장 사진이 나왔는데 맞았어요. 분명히 그 할아버지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시계를 보니 오전 8시 50분. 할아버지가 아니 회장님이 9시에 전화하라고 했죠.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아, 영희야. 기다리고 있었어. 분명히 어제까지 만났던 그 할아버지 목소리였어요.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정말 대한그룹 회장님이세요? 그래, 미안해. 그동안 속였어. 영희 씨는 현실감이 없었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전화 너머로 할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그냥 재미삼아 그랬어.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편했거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너무 좋았어. 돈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뭔가 얻어내려고 아부하지도 않고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게 회장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영희야, 지금 시간 있으면 우리 회사로 와줄래?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곳에 가도 되나요? 뭔 소리야, 넌 내 소중한 친구인데. 1시간 후 영희 씨는 꿈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대한그룹 본사 건물 54층 회장실에 앉아 있다니.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과 서울 전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죠. 영희야, 너한테 제안이 하나 있어. 제안이요? 우리 그룹에 고객 서비스 혁신 담당 이사 자리가 있어. 어때? 영희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사를? 15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고객들을 직접 만나본 너만큼 고객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회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너를 믿어.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너를 말야. 그 순간 아니, 영희 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회장님,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대학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영희야, 내가 70년 넘게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회장님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학벌도 스펙도 아냐. 바로 사람이야.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성실함, 그리고 따뜻함. 그런 게 진짜 자격이거든. 영희 씨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감동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호텔에서 해고당한 일은 그거. 회장님이 씩 웃었어요. 내가 그 호텔 인수했어. 어젯밤에 말이야. 네. 그리고 첫 번째 인사명령으로 너를 부당하게 해고한 경영진들을 전부 교체했지. 영희 씨는 정말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영희야,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너 때문이야. 너같이 선량한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볼 수 없었거든. 6개월이 지났어요. 영희 씨는 정말 대한그룹의 고객 서비스 혁신 담당 이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회사 고객 만족도를 25%나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어요.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기자가 묻자 영희 씨는 이렇게 답했어요. 15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고객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바로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대하면 고객들도 느끼거든요. 그리고 회장님과는 여전히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요. 회장님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나도 그래.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날 줄은.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 영희를 통해 배웠어. 회장님의 말입니다.
영희 씨의 두 아들도 이제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큰아들은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고, 둘째는 회장님이 직접 추천해준 영어 선생님과 함께 꿈을 키우고 있답니다. 엄마, 정말 영화 같아. 큰아들이 말했어요. 그래, 우리 인생이 영화가 됐네. 영희 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진정성입니다. 영희 씨는 회장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배려했어요. 그 마음이 결국 기적을 만든 거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귀인일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이 있어도 진짜 친구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신 거죠. 권력과 재산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진심으로 맺은 인연은 평생 간다. 이게 바로 박정호 회장님이 영희 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현재 영희 씨는 대한그룹에서 인정받는 임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재단도 만들었다고 해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세상에는 분명 좋은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보세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에게도 영희 씨 같은 기적이 일어날지.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놀라운 실화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영희 씨처럼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박정호 회장님처럼 겉모습과 다른 진짜 모습을 가진 분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진심으로 대했던 인연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된 경험이나 평범해 보였던 사람이 사실은 대단한 분이었던 이야기 같은 거 말이에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려주시는 사연 중에서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영희 씨 이야기를 보면서 진정한 성공이 뭔지 생각해보게 돼요. 학벌도 배경도 인맥도 없었던 47세 호텔 청소부가 어떻게 대기업 임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진심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하지 않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함,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함이었죠. 박정호 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진짜 친구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영희 씨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청소 아주머니,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 아파트 경비 아저씨. 이런 분들에게도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하루 종일 기분 좋게 해주는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선물이 여러분에게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영희 씨처럼 절망적인 순간을 겪고 있는 분들 말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세요. 분명 여러분에게도 박정호 회장님 같은 귀인이 나타날 거예요. 오늘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었죠?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울컥했어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또 만나요.